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직업 제대로 다시 보기 그 사회 방송에서는 일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,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일은 말이죠, 우리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. 이것이 일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드려 봅니다.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그 마슬로우, 이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는 5개의 그 욕구가 있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뭐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 욕구, 관계 소송 욕구, 존경 욕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. 자, 이렇게 5가지가 되는데,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 욕구입니다. 관계 욕구. 어울려서 같이 관계 맺고,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소속이 돼서 같이 역시 그 안에서 어우렁더우렁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. 이 욕구가 바로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. 그 매우 중요한 욕구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엄지척을 줘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욕구입니다.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그 만나고 싶은 그 친구라든가, 그리고 또 뭐 친척들, 동창들,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한동안 그 사회적 통제 때문에 그 만나지 못했습니다. 그런 적이 있었죠. 그때 우리 얼마나 그 친구들을 보고 싶었고, 얼마나 친척들 보고 싶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 싶은 욕구가 바로 관계 욕구인데, 그 관계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바로 코로나 분류에 걸려서 사람이 그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자,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관계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. 그러면 이 관계 욕구, 소송 욕구, 이거를 누가 충족을 시켜 주나요? 어떤 것들이? 물론 여러 가지 충족을 시켜주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이죠, 충족시켜주는 그 요인이 뭐냐? 바로 일입니다. 일. 우린 일을 통해서 이 관계 욕구, 소송 욕구,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, 거기서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그 관계 욕구를 갖다 충족을 시켜줄까요? 자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면, 보통 우리 인연 하면은 이렇게 혈연지연학연해서 3대 인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저 혈연지연학연 매우 중요하죠. 그런데 저 인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인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. 자, 요게 포함되면은 4대 인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, 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들? 그게 바로 직연. 직업을 통해서 맺은 인연.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직연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일반 직장 내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직장의 구성원들, 이 사람들을 직장에 다니는 그 분들은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. 자, 그리고 또 직장 이외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, 사업자다. 그러면은 사업자끼리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이 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자주 만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터에서는 말이죠, 우리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늘 만납니다. 이 만나는 과정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느냐?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 욕구를 또 충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근데 앞에도 이제 그 혈연지연 학연 이렇게 중요한 인연이 있는데, 제가 직연이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나름대로 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뭐냐? 하나는 말이죠, 이 직장 인연은 저런 혈연지연 학연 이상으로 자주 만납니다. 뭐 매일 출퇴근한다 그러면 매일 만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가운데서 아주 친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. 또 하나 그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, 직연은
이 다른 인연 대비해서 공감대 형성이 매우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뭐 가족처럼 그렇게 강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공감대 형성이 나름대로 꽤 강합니다. 왜 그러냐면 자주 만나고 뭐 나가서 매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잘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매일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고 공감대 형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늘 자주 만나도 그렇게 또 지겹거나 뭐 할 말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직장을 한참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우리 고향 친구인데 한 2년 전에 만난 고향 친구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.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5천 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저한테 태영아 저녁에 시간 있으면은 우리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. 그런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마침 더 특별한 그 약속도 없고 해서 오케이 좋다. 그래 우리 만나서 뭐 저만의 이야기도 하고 좀 술 한잔 하자.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. 끊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? 그 이후에 또 저한테 어떤 전화가 왔냐면 바로 옆에 같이 이제 동료 지점장 중에 한 사람이 저녁에 시간이 있었는지 저랑 또 술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즉 그러면은 약속이 있어서 오늘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래 뭐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그 지점장한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그 1시간 전에 온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안보게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회의가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걸 모르고서 너랑 약속을 했는데 미안하다 우리 다음에 만나자. 이러고서 이제 그 약속 그 친구하고 한 약속은 취소했습니다.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 지점장 전화 왔을 때에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고향 친구 뭐처럼 만나는데 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면 좋죠. 그런데 만나서 과연 우리가 할 얘기가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지점장한테 일단 선약이 있으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지점장 약속을 일단 오케이 제가 수용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지점장하고는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돼 있단 말이죠. 또 만나서 할 얘기도 많아요. 그럼 만나고 싶겠죠. 근데 이제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모처럼 만에 만나고 또 그 친구가 하는 어떤 그 친구는 개인 사업을 했었고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이기 때문에 어떤 직종도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처음 만나서 얼마 동안 좋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 자 이런 것들 이거는 공감대 형성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그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같이 늘 만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이 직장인은 직업인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람과 관계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욕구를 해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일터에서 일을 매개로 해가지고 관계 맺는 이 직연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일단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선물을 선사합니다. 그러면 관계라고 무조건 다 좋은가?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관계 맺는 과정에서 항상 좋기만 할까요? 예, 그렇지 않죠. 그렇습니다. 우리는 좋은 관계도 있고요. 또는 그렇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쁜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이제 우리 보통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좋은 관계는 여러 가지 조사 또는 연구 이런 것 통해 보면 우리 사람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또 나쁜 관계, 사람과의 나쁜 관계.
야, 이거 참 굉장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불행의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나쁜 관계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좋은 관계가 사람 행복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것을 매개해서 저렇게 행복해질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우리 관계 욕구. 이게 잘 충족이 되면서,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, 우리 행복해지는 겁니다.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. 그러면 사람 행복의 제일 요인이다. 제가 이제 그 많은 연구라든가 많은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,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가지고 상위의 요인이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,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근거 중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, 대표적으로 한 개 연구가 있는데, 이겁니다.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를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사는 그 빈민 이런 분들 그래서 한 7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193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5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.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연구하는 교수들도 많이 바뀌었겠죠. 여러 명이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. 현재는 그 로버트 윌딩호 교수 이분이 이제 맡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? 바로 이 요인 변수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일단은 그 조사에서 발표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는 첫 번째 요인도 있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쭉 있겠죠. 그런데 공교롭게도 2년에 한 번씩 발표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1등으로 나오는 녀석이 있습니다.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요인 1등. 자, 이게 무엇일까요? 이게 뭐냐면은 자, 여기 보면 사실 많은 돈 많은 거 이것도 행복한 요인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?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취미생활, 높은 명예,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아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좋은 관계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연구를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발표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좋은 관계입니다. 좋은 관계. 이 좋은 관계가 우리 인간이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로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 이 좋은 관계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좋은 관계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? 바로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는 그 일터에서 일단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일은 우리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그 관계 욕구를 충족을 함에 있어서 이 좋은 관계 욕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또 매우 중요한 선물이 바로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직업 제대로 다시 보기 그 사회방송에서 일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